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미팅을 맡게 된 석사과정 이승원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Long-Term Findings on Working Memory Neural Dynamics in Healthcare Workers After Mild COVID-19으로 해당 분원은 경미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된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기억 장애가 장기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하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Clinical Neurophysiology라는 저널에 기재가 되었고 임팩트 팩터는 4.7로 클리니컬 뉴럴러지 분야에서 Q1을 받은 저널입니다. 인트로입니다. 코로나는 무증상 단계에서도 전염률이 매우 높은 전염병입니다. 코로나는 호흡기, 위장관, 신경학 및 신경심리학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중추신경계를 통해 전두엽, 측두엽 등 다양한 영역에 기능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다양한 연구에서 코로나 감염 후 환자의 다양한 인지 영역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떤 한 종단 연구에서는 코로나 감염 환자가 1년이 지나도 작업기억 능력 결핍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환자 대상 작업기억 능력 연구들이 모두 같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인이 코로나의 중증도라고 합니다. 중증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작업기억 능력의 손상 정도가 더 큰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이런 중증도와 치료 유형, 입원 기간, 동반 질환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고 대부분 심각한 증상의 코로나에 감염된 입원 환자를 샘플로 연구를 진행해 대다수가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일반 환자들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다 통제되고 대표성이 있으며 균질한 샘플을 사용하면 질병의 경미한 증상과 잠재적인 장기 결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해 잘 통제된 표본인 일반 인구 중 의료 종사자를 샘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코로나 감염 이력이 있었던 그리고 없었던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기억 능력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이벤트 릴레이티드 포텐셜 분석을 진행하고 행동 결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사했다고 합니다. 메소드입니다. 피험자로는 77명의 의료 종사자를 모집했고 72명이 여성, 5명이 남성이었습니다. 코로나 유무로 그룹을 2개로 나누었는데 논 코로나 그룹은 이전에 코로나 감염 이력이 아예 없어야 했고 코로나 그룹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경미한 증상을 보여야 하고 진단 후 1년 정도 지나고 연구에 투입되었습니다. 피험자들은 실험 전에 전체 표본의 심리적 상태를 특성화하기 위해 몇 가지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우울증을 평가하기 위한 PHQ-9, 불안을 평가하기 위한 STAI, 외상 후 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한 PCL, 인지에 대한 주관적 불평을 평가하기 위한 MFE-30, 일상생활에서의 전두엽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PSI-20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태스크로는 원백과 투백이 쓰였습니다. 원백은 지금 보여지는 자극이 직전과 동일한지 판단하는 거고 투백은 지금 보여지는 자극이 두 번째 전과 동일한지 판단하는 작업입니다. 자극으로는 알파벳이 쓰였고 자극은 500ms 동안 표시되었고 자극 간 간격은 1300에서 1700ms로 랜덤으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원백, 투백 조건은 참가자들 사이에 인터리브되어 제시가 됐는데 이는 피험자 절반은 원백 먼저 진행하고 절반은 투백 먼저 진행했음을 의미합니다. 동일할 때를 타겟이라 그러고 동일하지 않을 때를 논타겟이라고 하는데 피험자는 타겟일 때 키보드 오른쪽 키를, 논타겟일 때 왼쪽 키를 누르며 진행했습니다. 한 블럭당 60 트라이얼이 존재했고 타겟 논타겟 비율은 5대5였습니다. 원백, 투백 둘 다 총 2블럭씩 진행하고 실험 전 15분의 짧은 연습이 진행되었습니다. EEG 측정은 1020 시스템에 의거한 29개 채널을 사용하고 EOG도 같이 측정했다고 합니다. 기준 전극은 양쪽 유향돌기에 부착되었고 임피던스는 5kΩ 미만이 되도록 측정했다 합니다. 측정하면서 0.1과 40Hz 사이로 필터링하면서 측정이 되었고 500Hz의 샘플링 레이스로 측정되었습니다.
전처리로는 0.5에서 30Hz의 밴드패스, 자극 제시 기준으로 -200에서 1000ms로 F곡을 진행하고 기준선 교정을 진행했습니다. 70마이크로볼트가 넘는 트라이얼은 제거되었고 어댑티브 필터를 이용해 앙코전도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코로나 그룹에서는 평균 226.26개의 트라이얼이 분석에 사용되었고 논 코로나 그룹에서는 평균 217.71개의 트라이얼이 분석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EEG 분석으로는 Event Related Potential, 즉 ERP가 사용되었고 N1, P2, P3 성분을 조사했습니다. N1은 퍼라이어털과 50이탈에서 140, 190ms 사이 전력을 평균에 구했고 P2는 프론탈과 프론토 센트럴에서 190에서 250ms 사이 전력을 평균, P3는 프론탈과 퍼라이어털에서 260에서 500ms 사이의 전력을 평균에 구했습니다. 비교는 그룹 간 비교, 조건 간 비교, 타겟과 논타겟 간 비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설문 결과에서는 STAI의 불안 증상에 대해서만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행동 결과입니다. 반응 시간과 에러 레이트를 보여주는데 반응 시간은 정답을 입력한 트라이얼에 대해서만 계산되었습니다. 작업 부하에 대해서 반응 시간과 오류율 둘 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이는 원백에 비해 투백이 어렵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느려지고 오류율이 증가한 것입니다. 타겟 논타겟 간 비교에서는 리액션 반응 시간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타겟일 때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그룹과 논 코로나 그룹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ERP 결과입니다. 그림 A는 N1, P2, P3에 대해 부하의 주요 효과가 보고된 후면 및 전면 전극의 총 평균이고 그림 B는 N1에 대해 그룹의 주요 효과가 보고된 후방 전극의 총 평균, 그림 C는 N1, P2, P3의 지형학적 분포를 보여줍니다. 이 차이들에 대해서는 뒤에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정 후두부 N1부터 살펴보면 작업 부하와 그룹에 대한 주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작업 부하가 클수록 N1 진폭이 작아졌고 코로나 그룹이 논 코로나 그룹보다 N1 진폭이 작았습니다. N1 성분은 작업 기억 처리 중 자극 인코딩의 초기 단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N1 진폭은 이 인코딩 초기 단계에 할당된 주의력의 양을 반영할 수 있고 코로나 그룹이 이 단계에서의 주의력 결핍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두엽 및 정두 중심 P2 결과입니다. P2도 마찬가지로 작업 부하에 주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작업 요구 사항이 증가할수록 P2의 진폭도 증가한 것입니다. 타겟 논타겟 간에도 주요 효과가 나타났는데 논타겟이 타겟보다 P2 진폭이 더 컸습니다. 또 그룹과 타겟 논타겟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있었는데 사후 분석 결과 P2의 그룹 간 차이가 타겟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P2 성분은 이전 연구들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는 전두엽 처리 능력에 의존하는 힘든 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즉, 다른 뇌 영역들이 유기적으로 활동하지 못해 전두엽 영역에 집중되면서 증가하게 되는 것이라 합니다. 다음은 P3 결과입니다. 전두엽과 두정 후두엽에서 부하와 타겟 논타겟 간의 주요 효과가 나타났고 부하가 커질수록 P3 진폭이 감소했으며 타겟이 논타겟보다 P3 진폭이 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엠팩 테스트의 보편적인 결과이고 코로나, 논코로나 그룹 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코로나 환자는 N1이 감소하고 P2가 증가했으며 P3는 변화가 없었는데 코로나 환자의 N1 감소, P2 증가는 본 저자가 해석하기를 보상 메커니즘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N1 감소가 나타내는 정보 인코딩 중 효율성의 부족으로 인해 작업기억 처리 후반 단계의 주의력 요구가 많아져 P2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P3와
행동 결과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은 이러한 보상 메커니즘이 성공적으로 돌아갔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경증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 종사자에게 감염 후 1년 동안 작업기억 처리와 관련된 비정상적인 정기 생리학적 패턴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은 작업기억 초기 단계에서 자원 활성화 감소를 암시하는 애너한 진폭의 감소를 보이고, 논코로나 그룹과 유사한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보상 메커니즘을 나타내는 P2 증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 모집된 피험자가 고학력자인 의료 종사자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추후 더 어려운 작업기억 과제로 추가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문 결과에서 코로나 그룹이 불안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여러 사전 연구에서 불안이 작업기억의 성과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엠팩 패러다임을 사용한 작업기억 처리, 특성 불안 및 신경 활동 간의 관계를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